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형평운동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형평운동은 이 백정 차별 관련된, 어, 철폐와 관련된 운동인데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개요를 좀 하고, 좀 볼게요. 이 형평운동이 이제 나타난 배경을 보면, 갑오개혁 이후에도 신분제 폐지로 법적인 신분평등 획득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 예, 일제는 또 이걸 의도적으로, 예, 그 백정차별을 계속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게 호족에 동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그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백정 위에 다른 직업을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보통학교 입학 원서에서도 신분을 기재했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아이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중도 퇴학률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 갖고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을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자, 요때 이제 형평이라는 것은 뭐냐? 형이라는 것은 백정대에 사용하는 저울이죠. 평이라는 건 평등하는 거죠. 그래서 백정대 자신이 사용했던 작업 도구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내세웠던 거고요. 이 조선 형평사는 백정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사회 각계 각층의 어떤 평등을 원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백정의 어떤 그 뭐냐면 차별적 개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제 뭐 인권 옹호라든지 다른 그 뭐냐면 차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인제 뭐냐면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이 형평 운동은 어디에 또 영향을 받았냐면 수평사 운동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수평사라고 해서 인제 수평 운동이 있어요. 있었던 뒤에 얘기했지만 불황민들의 어떤 차별을 뭐냐면 개선하자 해 가지고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또 수평사와 또 연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운동의 외연이 확대돼 나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20 년대 중반부터 30 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인제 단순히 신분 해방 운동이 아니라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와 인제 연계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인제 이렇게 형평 운동이 진행될 때 이거에 대한 인제 그 형평 운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일어났는데 반형평 운동이 전개됐고요. 그다음에 신분해방 목적의 온건파와 계급투쟁의 급진파가 또 그 안에서 대결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이게 사회주의 민족주의 진영이죠. 그다음에 여기 사회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립 노선이 있었다. 결국에는 인제 일제 탄압받고 그리고 체혈적인 대동사로 변화되면서 형평 운동이 뭐냐면 중지되게 되죠. 그다음에 그 옆에 인제 형평 운동이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반형평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형평 운동은 주로 인제 그 농민 간 머슴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대개 인제 예전보다 좀 뭐냐면 그 지위가 좀 낮았던 사람들이 좀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일제시대도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백정 위에 바로 위에 있었던 농민이나 머슴들 그다음에 인제 노비는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 머슴들이 그 뭐냐 반원평 운동을 주도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제 평등을 외치니까 자기들 밑에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회 심리가 좀 이상한데 지금도 이런 게 좀 보이죠. 그 미국에 가보면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해서 막 차별한다고 막 어 그 요구하잖아요, 비판하고. 근데 막상 이제 흑인들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 막 그 차별하거든요. 요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이 반원평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인제 그 형평 운동을 뭐냐면 방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형평 운동 관련된 내용 비상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비상 199 페이지 볼게요. 자, 갑오개혁으로 신분차별이 법제상 폐지되었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때
전혀 에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일제 강점기 때는 진짜 신분제도가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그대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뭐 위로부터 양관에서 밑으로는 백정 뭐 노비도 있었죠, 그 당시에. 예. 법제적으로는 다 폐지됐지만 계속 남아 있었어. 예. 그래서 일제도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신분제가 존재하면 일제 입장 올 때는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하잖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제 차별한 것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백정에 대한 차별도 의도적으로 인제 뭐냐면 일제가 민족 내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차별한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백정에 인제 대한 차별 내용을 보면요. 자, 그래서 백정은 기하집에서 살거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에도 신분을 반드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도한이라고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죠. 그래서 백정을 구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백정의 인제 차별에 대한 것을 항의하면서 1923 년에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들고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인제 전개했다. 그래서 이 형평운동의 뜻이 요 밑에 있죠. 백정들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는 뜻에서 형평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형평운동은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를 받아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지사를 세워서 백정의 인권을 향상했다. 나아가 조선혁명사회는 다른 분야의 사회운동과 연합했다는 거. 그래서 연대투쟁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비슷한 수평운동, 수평사화도 뭐냐면 연대투쟁을 했다. 그래서 인제 협력해서 파업, 소작쟁이 같은 것도 참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형평운동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것처럼 이제 형평운동 안에 이 민족주의 온건파, 즉 백정 문제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주의로서 그 민족 계급 투쟁도 더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애들끼리 어떤 대립도 있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형평운동 관련된 해남 교과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인제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 인제 형평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조선 형평사가 인제 설립됐고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건 일본에 시작된 수평운동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수평운동은 여기 있지만 일본인 특수부라인 에다와 같은 자기해방 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제 일본사 좀 할 때 좀 다시 설명했지만 이 불황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약간 그 형평 백정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그 불황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22 년에 수평사를 창립하죠. 그래서 절대방과 경제적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수평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이 불황민들은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황민들이 지금 뭐 그 선조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진 않지만 자기들이 인제 정치가도 있고 뭐 경제인도 있고 그다음 일반 직장인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선조들이 불황민이면 이게 뭐냐면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알게 모르게 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도 차별받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정이라는 사람이 인제 차별을 안 받죠. 우리가 조상 중에 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6.25 전쟁 때문에 그러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인제 그 과정에서 노비니 뭐 백정이니 하면서 예전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서로 평등해지니까 차별받지 않게 돼. 서로 인제 뭐냐면 또 피난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위도 잘 모르고 다 같이 인제 가난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인식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조선 형평사는 백정이나 모욕적 칭호를 없애고 또 백정 자녀의 입학 거부 등 사회적 차별을 어 철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골 조직을 확대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조선 형평사는 백정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선혁병사는 세력이 가장 클 때는 287개사 지사 및 군사와 32,000명의 사원을 확보하고 호족에서 신분 표시 삭제, 백정 전열에 대한 교육 차별 등에 나섰다. 자, 반헌평 운동을 반겨고 사회적 연대를 이겨낸 형평운동은 이후 사회주의 기반을 둔 급진파의 부상으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자, 급진파 활동은 조선 총독부의 포적이 되어 형평 전이 동맹 사건이 일어나 100명이 체포되었다. 이후 형평사는 온건파 위주로 운영되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친일파에 이제 포섭이 됐죠. 대동회로 개편됐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왜 그러냐? 다양한 세력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신분차별이 백정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각성을 문제라고 인식해서 나온 조치였다. 그 언론과 조선청년동맹 같은 이제 이 조선청년동맹은 그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청년 조직 중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져 갖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좌우합작 청년 조직과 조직이라고 했죠. 하여튼 이런 사회단체적 형평운동을 지지했고 조선혁명사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옹호하면서 형평운동을 공격하는 반형평운동도 있는데 이 반형평운동은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탐구와 토론에서 자료 3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금성 볼게요. 자,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형평운동 이렇게 있고, 자, 거기 이제 조선혁명사 취지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배경이죠. 예. 그리고 형평운동의 의미가 여기 나왔죠. 백정들은 고기 무게를 잴 때 사용했던 저울 상중을 삼아서 저울처럼 형평에 맞는 사회를 만들려는 취지로 진주에서 조선혁명사를 조직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사 연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혁명사는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민족을 넘어서 수평사, 예. 수평사는 이제 에타 같은 불황민들의 차별을 없애려 하는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수평사는 일본 단체와 함께 차별 철폐 및 인권 신장에 추구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년대 들어와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20년대 만에 아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간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30년대 이후에는 일제 탄압이 이제 심해지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됐다. 그래서 결국엔 조선혁명사는 점차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모했고 형평운동을 쇠퇴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민행 교과서 좀 볼게요. 자, 민행 교과서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거기 보면 이제 배경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일본이 일제가 이제 호적에서 붉은 점을 등을 표시해서 백정 신분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정이 이제 형평성 운동을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고 그 내용이 전개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여성 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예. 여성 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근우회가 나왔어요. 근우회. 그리고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보면 여성 단체에 관련된 내용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물론 근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모르는 듣보잡 잔치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럼 여성 운동을 이제 한번 개관을 해보고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성 운동의 배경을 보면 자, 여성의 낮은 지 장시간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적 호주제라고 해서 일본식 호주제가 실시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있죠. 그래갖고 일본은 이제 가해제도를 도입해서 일본의 가해제도를 통해서 조선민족이 동화를 도모했는데 요 가라는 것은 일본의 가는 우리의 가하고 좀 달라요. 일본의 가는 일종의 직업이야, 직업. 그래갖고 혈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비혈통적인 측면이 있어요. 직업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우동집을 하면 이 우동집의 그 지위를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넘겨주지만 자기 아들이 우동으로서 전혀 소질이 없다 하면 자기 그 밑에 있는 직원 중에 똘똘한 애들, 우동을 잘 말하는 애들에게 뭐냐면 가업을 이어줘요. 그래서
자기 양자우선 꼭 가업을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일본 현원적 성격에다가 뭐가 강하냐면 직업적인 성격이 강해요, 얘들이. 그래서 이게 가독 상속자다 해 갖고 상당히 이제 이 가에서 중추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냐면 이 가독 상속자에게 넘겨주는데 이게 꼭 뭐냐면 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능력자면 다 돼. 그래서 그 뭐냐면 능력자에게 자기 뭐 그 양자를 고 그에게 넘겨주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가독 상속자가 일종의 호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호주는 특이하게 뭐냐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야. 그래서 인제 일단은 아버지가 호주가 되고 게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어린 아들이 있어도 그 뭐냐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없고 어머니만 있을 경우 딸만 있을 경우 어머니가 호주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이제 일본식 호주 제도를 이제 실시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종전에 한국에 없었던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인제 있는데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일본식 호주 제도 같은 내용은 뒤에 인제 뭐냐면 우리 민법에도 영향을 줘요. 강복 후에 호주제가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0 년대에 그 뭐냐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도 인제 여성 해방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인제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3 일 운동 이후부터 이제 여성 운동은 크게 3 개의 계통으로 나눠지거든요. 예. 하나가 인제 뭐냐면 주로 인제 종교 계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뭐냐면 계몽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입각한 그런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사회주의 이렇게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 계통이나 여기에 민족주의는 같이 인제 민족주의도 인제 범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가 있고 그래서 이 그 민족주의 계통의 여성 어 단체와 사회주의 계통의 여성 단체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민족주의 여성 단체 중에 대표적이고 항일 단체도 성격을 겸한 게 뭐냐면 대한예국 그 부인회가 있어요. 예. 대한예국 부인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단체 계열의 여성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과서에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외워 두세요. 교과서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조선 여성 동호회 관련된 내용이. 그래 갖고 인제 사회주의 여성 단체로서 여성 교육, 대중적 교양과 훈련을 강조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인제 근우회죠. 그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한 신간회의 자매 단체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예전에 한번 18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특징은 근우라는 잡지를 발간했고요. 사회주의와 부르주아의 협동단체였다. 그리고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인제 강령하고 행동 강령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조선 여자의 공간 단결을 도모한다. 여기서 공간 단결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와 비타적 민족주의의 단결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행동 강령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인제 나왔던 것이 활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간의 활동. 그래서 인제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 강연회나 토론회, 강좌를 통해서 선전 및 계몽 활동하고 노동과 농민 여성 운동을 조직화시키고 여학생 운동을 또 전개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활동을 하고 근우라는 잡지도 또 뭐냐면 발간했죠. 그렇지만 인제 이 근후에는 사회주의 활동가의 훼손에 따라 해체되죠. 그래서 그 앞에는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이 군우회도 해체가 돼. 예.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해체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은 다시 이제 예전처럼 사회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 종교단체 계열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단체 계열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친일화되고 그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서 요거 물어보고 "어떤 단체냐?"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근우회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성 소년 운동에서 이렇게 있는데 보죠.
일제강점기에 여성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었다. 일제는 재산과 친권 상속 계통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을 시행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식 호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좀 눈여볼 게 재산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재산을 이제 여자가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여자한테 있잖아요. 근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재산이라도 일단 결혼하면 남자의 허가를 받고 해야지 재산이 처분될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 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고 또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저항하며 남녀평등 운동을 벌였다. 자, 이들은 조선 여자 교육회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예, 조선교육회의 뭐 자매 조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여성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 계몽을 위한 노력이 있고 사회주의 계열인 단체인 조선 여성 동호회 요거 애워 두시라고 했죠. 가끔씩 이제 나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여성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나눠졌던 여성단체들은 1927년 신간회 창립을 계기로 통합단체 근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근우회가 만들고 그때 이제 근우라는 잡지를 만들었죠. 자, 신간의 자매단체가 할 수 있는 근우회는 부인여학을 진행하면서 계몽활동을 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여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여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용어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누구냐면 나혜석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결혼한 유부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자기도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여러 명의 그 남자들 오고 바람을 피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책임이라는 친일파도 있어. 예.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이혼을 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하면서 그 이혼 고백서인가? 그걸 이제 신문에 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혼 고백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했다.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했다. 근데 끝말이 안 좋죠. 이 사람 유난결식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 병원에 가갖고 요양병을 주고 가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성운동 전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3.1운동 전후로 여성으로부터 자각이 드러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3.1운동 때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어떤 인식, 참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죠. 그 구한말 때 이제 국제 보상 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나름대로 자각을 얻은 것처럼 사회적 인식을 그 얻은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것처럼 여성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것처럼 3.1 운동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회적 인식이 강해다. 여성 참여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1919년 간도에서 발표한 대한독립 여자 선언서가 있어.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교육을 받은 여성을 그 당시 신여성이라고 했어요. 예. 이들이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과 차별에 반대했다는 거.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단발과 파마를 많이 했는데 단발과 파마는 이제 신여성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봉건적 억압의 저항의 어떤 수단이었거든요. 요즘에 뭐 쇼컷 해가지고 저항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약간 비슷한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성운동을 안에서도 단발이 과연 그 봉건적 억압의 상징인가? 그 저항인가? 아니 그러니까 단발과 파마가 봉건적 억압에 대한 저항인가? 이거 유머를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을 주장한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계몽에 힘쓴 민족주의 계열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되자 여성들은 이념을 초월한 전국적인 여성조직 근우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근우회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 등의 강령을 내세웠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비태합적 그 민족주의 계열을
이제 공고에 단결하자. 그 내용 있죠. 그리고 야학이나 강연회, 그다음에 등을 열어서 여성 계몽을 힘쓰고 여학생 주도의 어떤 시위나 동맹공학을 적극 지원했다. 자, 이 군의 활동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뒤에 잠깐 뭐 신여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나혜석 관련된 내용 있죠. 이혼 고백서라는 것도 썼는데 한번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여성을 보통 약자라고 하지만 결국 강자이며 여성을 적다고 하지만 위대한 것은 여성이다. 자,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합니다. 자기의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들에게 정조를 요구하면서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나혜석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쓴 이혼 고백서가 이제 뭐냐면 되게 유명하죠. 그 여성에게만 정조관념을 강요하는 남성의 이중성을 공격하여 문제 삼았다. 자, 그리고 한국의 여성이 남자를 위해 살도 강요받았다는 받았다며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각성을 촉구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요걸 발표하고 나서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당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끝이 안 좋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남자연이나 참이리상가 요거 한번 보세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성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금성교과서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네, 금성교과서에서는 이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신여성 등장부터 해서 이 당시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식민 지배를 비롯한 계급적 민족적 억압을 동시에 받았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그 자신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인식하며 그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는 많은 여성들의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해당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대한독립 여자선언서가 있죠. 요게 이제 있어요. 그 안에.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독립여전선언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국 부인의 소속 여성들이 발표한 선언문인데 부녀자들이 독립운동을 독점한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남녀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한 여성들 표현의 모습에도 여전히 정근대적 인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죠. 예. 자, 그 1920년대 들면서 접어들면서 등장한 신여성은 여성들이 가해진 억압을 타파하고자 했다. 이때 이제 신여성이라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 앞에 근대 교육을 받지 않는 그 여성들은 부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조언이나 추첩. 그 당시에 첩 제도가 많았죠. 네. 그래서 나에서도 이제 그 당시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첩을 이렇게 드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그리고 강제 결혼 등을 여성어박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여성들 교육 정개권뿐만 아니라 자유연애와 자유결혼도 주장했다. 자, 이강수의 무정인가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소설로 해갖고 만들었잖아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관련된 내용을. 자, 신여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표한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초기에는 여성 교육과 계몽을 중시 여긴 단체들이 설립되었으며 1924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한 여성 해방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조직됐다. 자, 이런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권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네,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 차 미리사라는 사람은 여성 교육을 강조한 독립운동가로서 근하여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혜석 같은 사람 있죠. 예, 이혼 고백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근후에는 아마 그쪽에서 신간의 쪽에서 다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여성의 단발머리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학계에서 여성 운동단체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단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관련된 사회적 시각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여성 간의 단발 논쟁은 여성 담배 미적 측면, 경제적 측면, 위생적 측면에 근거 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여성 억압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이었다. 그래서 단발 논쟁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도 뭔가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발을 하죠. 예. 자,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예. 근데 남자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단발 같은 게. 예. 왜 그런데 의미를 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해남 애도에서 거기 조선공산당 여성 프로이카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트로이카가 세 명이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여겼던 단발하고, 그 당시에는 좀 개긴다 하면 단발하는 거예요. 그 조선 여성 동호회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여성 운동을 이끌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이 단발이 또 웃긴 게 1940년대 들으면서 일제가 또 이게 단발을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장발이나 파마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단발은 또 뭐냐, 장발을 자르니까 이제 머리 자르니까 단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뭐 단발을 못하게 하는 이유에 그러니까 단발을 강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뭐 비누를 많이 지잖아 장발을 하면 머리 길면 그런 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 일제도 단발을 또 되게 좋아해. 다른 목적이겠지만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이제 좀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여성의 지위는 항상하다 해갖고 있는데, 자, 192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났고, 여성의 노동자 수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했다. 자, 남존 여비의 가부장적 인습이 이어졌고, 일제는 이러한 성벌차별 법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적법이나 뭐 이렇게 민사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뭐냐 법으로 규정했다는 게 특징이야. 한국 여성에게는 재산의 소유권, 처분권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했으면 소유권은 이제 뭐 여자가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 처분권은 남자가 갖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 때는 결혼하더라도 재산 소유권, 처분권은 남자가 갖고 있었죠. 아니 여자가 갖고 있었죠. 예. 그다음 재산 상속과 친권 행사에도 차별받았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취업할 수 있었고 여성의 노동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예. 자, 이런 사항은 신식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신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들은 문화통치 시기 때 형성된 자유주의 분위기나 사회주의의 여성 해방 사상을 받아들여 여성 인권의 신장과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자, 여성 계몽과 여성 차별 정책 등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특히 군우회 활동이 두드러진다. 1927년에 창립된 군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름 있는 여성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군우회 강동이 있으니까 행동 강령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하고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함을 강령을 내세운 군회는 국내와 도쿄, 간도 등의 수십 개의 지혜를 두고 활동했다. 그리고 강연회나 부인 강좌, 야학 등을 통해서 노동 여성 운동의 조직화와 여성 계몽에도 힘썼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여성 계몽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문자와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급하고 여성을 속박하는 법률과 인습을 철폐,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등을 비판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관련된 내용 중에 강조 학생항해 운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관련된 동맹호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60만 세 운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60만 세 운동하고 강조 학생항해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동맹무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해남 교과서 어디 보시냐면요. 198페이지 보세요.
자, 3.1운동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동맹후학으로 일제히 저항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1운동 이후부터 1920년대는 이 학생들이 주도를 했던 시기죠. 그래서 3.1운동 때도 이제 초창기 때 민족대표 33인이 그걸 이제 주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이제 태화관에 가서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이제 제청한 후에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갖고 셀프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들이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후부터 이제 60만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주 학생 항의운동 이런 것도 다 이제 뭐냐 학생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그럼 요때 이제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보면 이제 고등보통학교 정도 다니는 오늘날 말하면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맹후학으로 일제히 저항했다. 그 동맹후학은 그 당시 다수의 학생이 학교 교육을 거부하며 일으킨 집단적 항일운동이었다. 그래서 수업 거부, 그다음 등교 거부, 집단 농성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동맹후학은 192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자, 이 그래프에 보시면 동맹후학이 점점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93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동맹후학은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항일투쟁이었다. 자, 동맹후학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민족차별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와 그에 순종하는 한국인 교사를 배척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 학생들은 차별교육 타파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그 학우회를 통해서 자치효능과 교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이 쭉 있죠. 뭐 조선인 차별을 철폐할 것, 일본인 교훈을 조선인 교훈으로 교체할 것, 조선인 교사를 많이 차용할 것, 조선인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것, 조선인 교사에게 일본인 교사와 똑같은 봉급을 지불할 것, 조선 역사와 지리를 교수할 것, 조선어 시간을 늘릴 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들어오면 또 사회주의가 확산돼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조선과학 연구회 같은 그 학생 내 사회주의 단체들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독서회 같은 비밀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이제 비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그 비밀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독서회 형태의 비밀 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우회라는 성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성진 같은 비밀 결사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때 사회학 연구라는 거는 사회주의를 얘기해 보면 돼요. 사회주의. 예.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60만세 운동을 이제 보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기에서 개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죠. 26년. 그리고 뒤에 강주 학생항해 운동은 그 1929년에 일어났죠. 연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신간회가 되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이게 운동하는 자체가 이제 뭐냐 좌우합작을 통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신간의 신간의 창간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이런 좌우합작 운동의 배경 아래 신간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60만세 운동의 배경을 보면 일제 강구한 민족 분열 정책, 독립운동 세력과의 노선 대립, 식민지 교육에 대한 학생들 반발, 이런 것들 등등 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하고 그다음에 천도교 구파 같은 민족주의 계열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일반 성년층들, 그러니까 성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어른들이. 그 천도교 계열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돼요? 발각이 됐죠. 이 성인 조직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행동 조직이었던 학생층들이 뭐냐면 주도를 하게 돼요. 이 주도권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학생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같이 이제 뭐냐 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층이나 학생층이나 이게 뭐냐면 좌우합작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개 과정은 순종의 인사를 기회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를 했고, 그리고 각지 항일 결사 조직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같이 일어났다. 동맹공각도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냐면 학생 조직이 좀 긴밀하게 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역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확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예, 좀 그게 한계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구호들을 보면 민족주의 문제도 있지만 민족 해방 내용도 있지만 계급 해방 내용도 있어요. 이런 사회주의들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뭐 경제면에서 이게 특히 많이 나오죠. 동양 첩식 주식 회사를 철폐하자. 뭐 일본 그 일체 납부를 거부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을 촉발하자. 일본인 지주들에게 소장을 바치지 말자. 다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교육 측면에서 보면 뭐 조선인 교육을 조선인 본위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구호 해놓고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60만 세 운동의 구호와 강조 학생항해 운동의 구호가 좀 비슷비슷해.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을 못해. 자, 그때 의의는 그 학생 중심 운동이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이제 부상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뭐냐면 서로 합쳐가지고 연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신간의 창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만세운동 형태로 전국적인 시위가 전개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세라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이제 그 저항할 때 촛불 들잖아요. 그 당시 저항의 상징이야. 이 만세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당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26년 순종이 세상에 떠나자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자, 이때 조선공산당은 제2차 조선공산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학생단체들인데 이때 학생단체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단체였던 앞에서 설명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단체였어요. 예. 그래서 있고, 자, 이때를 이용해서 3.1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만세 시를 통해서 독립운동 기운을 키우고자 했다. 일으키고자 했다. 자, 일본은 제2의 3.1운동이 일어난 걸 두려워요. 이들 철저히 감시했다. 자, 이 과정에서 천도교에서 준비한 전단지가 발각되고 조선공산당 조직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성인 조직들, 어른들을 중심한 조직들은 뭐냐면 발각에 대해서 이제 60만 세 운동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행동 조직들, 학생 조직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고, 이 과정에서 2차 조선공산당이 이제 뭐냐면 해체가 돼요. 자, 그러나 이 조선과학연구회 등 학생단체, 사회주의 단체지만 여기에 또 민족주의 단체들도 같이 끼어 있죠. 그래서 뭐 사직동계, 그다음 민족주의 단체는 통도계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좌우합작 연합의 그 학생단체들이 이제 주도권을 이어받아갖고 예정대로 만세식을 준비하게 되고요. 순종의 인사인했던 6월 10일 날 학생들은 일제 감시를 뚫고 장래 행렬 속에서 우리의 철저주의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쓴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 60만세 운동이죠. 경문 내용 중에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 사회주의 애들이 참여하면서 계급투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 행렬 속에 많은 군중기 시위에 합세했고 지방의 학생들이 동맹을 통해 이에 호응했다. 그렇지만 60만세 운동은 좀 한계가 있었어. 뒤에 있는 강주 학생 항해 운동처럼 이렇게 전국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 지역에서만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죠. 자,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했기 때문에 이후 양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게 이제 60만세 운동의 영향이죠. 자,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은 학교 단위의 독서회 등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만들었지만 더 많이 만들었다. 독서회 핑계를 대고 뭐냐면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연합을 해요. 지역 단위로. 그래서 이제 연합단체를 이제 결성했다. 이 비밀 결사가 단위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연대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강주 학생
항일운동 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죠. 이런 이제 비밀결사들이 서로 연대를 통해서 뭐냐면 확산이 됐죠.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확산시킨 데 조직적인 어떤 밑바탕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동맹학은 이 시기에 더욱 증가됐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인 사례가 인제 여기 나와 있죠. 예. 28년에는 전국적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동맹호학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적인 연대 동맹호학이 이루어졌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60만 세 운동 재판 과정은 이제 각자 보시고요. 강주 학생항일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뭐 개관을 하고 먼저 좀 볼게요. 자, 강주 학생운동 내용을 보면 자, 운동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학생들 항일 결사 조직들이 있었죠. 뭐 독서회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맹호합이 빈발했고 그리고 인제 또 그 중간 사이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됐죠. 어. 자, 이런 것들 배경 아래 인제 있는데 발단은 일본 남학생의 인제 한국 여학생 신용 사건이 있죠. 그래 갖고 나주에서 인제 그 강주 가는 통학 철도에 열차에서 그 당시 일본 남학생들이 한국 여학생의 인제 그 댕기머리죠. 댕기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신용을 했는데 오늘날 말로 성신용 정도 돼요. 그걸 봤던 이제 한국인 남학생들이 일본 남학생을 공격하면서 나주역에서 한판 붙어요. 1차 인제 집단 그 패싸움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일본인 그 경찰이 일본 남학생들만 두둔하고 얘는 훈방하고 한국 그 남학생들은 상당히 훈계하고 그리고 막 처벌하고 하니까 그거에 불만을 품은 인제 뭐냐면 한국인 학생들이 명칠 정일 그러니까 명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메이지 청왕의 그 뭐냐 탄생일 때 이게 12월 3 일이거든요. 그 신사참배 및 일본 국가 제청을 거부하고 또 한 번 또 붙어요, 강주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친일적인 강주일본을 본사를 습격하고 그 거기에 윤정기에 이제 모델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강주에서 인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강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또 그 영향을 받고 전라도 일대, 전라남도나 뭐 다른 지역까지 다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때 인제 내세웠던 구호가 식민지 교육 철폐, 일제 타도, 민족 해방 이런 것들을 인제 주장했다. 그래서 인제 요 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주에서 시작해서 목포, 나주 등 지역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독소회. 그 독소회를 명목으로 이 비밀결사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결사의 조직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중앙본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제 구심점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인제 만주 및 일본 거주 학생들이 동조했고 또 일본 국민까지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간회가 강주 학생 운동을 후원해 주죠. 그래서 인제 그때 조사단이 파견됐는데 허연이라든지 김봉료라든지 항상구라든지 그런 사람들 인제 파견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견을 가지고 인제 올라와서 이 열기를 서울로 확산시키려고 했어. 민중대회를 열어서. 근데 민중대회를 그 열 때 일본 경찰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이 집행부들 특히 허연 같은 강력파 집행부들을 대거 구속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인제 집행부가 온건파로 이 김병로 같은 온건파로 이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인제 일부 자치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신간의 해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간회가 해체됐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간의 진상조사단 파견을 계기로 해 갖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곧바로 일본 경찰이 개입해서 지도부가 바뀌어지면서 친일화됐다. 그래서 친일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해체 배경이 됐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 인제 신간에 관련된 내용 할 때 또 얘기할 테니까 그때 인제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조 학생운동의 의의가 뭐냐. 자,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가하고 국내 각계각층의 독립운동을 고양시켰다는 거. 그리고 신민노예의 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국 학생 민족운동 연대와 애국적인 민족운동의 단체의 연대 형성을 강화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삼일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의를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제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81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 81 번이에요. 자, 강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오후 나주역에서 항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시작됐다. 나주역 개찰구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실어가자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인 여학생과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근데 나주역 개찰구에서 싸웠다는 설도 있고 그 뭐냐면 기차에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나주역에 내서 싸웠다는 그 책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는 며칠 동안 한인 학생 간 집단 충돌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 편을 들어 한국 학생들 분노를 샀고요. 그래서 2차전이 일어났죠. 12월 3일 명치절 날. 그래서 이 명치절이라는 것은 메이지 청왕의 그 축하인데 이 12월 3일이 이제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학생의 날이야. 학생의 날. 그래서 1954년 12월 3일 날 학생의 날로 제정을 했고 이게 명칭이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요 명칭보다는 주로 학생의 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학교에서 학생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죠. 자, 하여튼 명치절 경축식 끝난 후 학생들은 거리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도부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독서의 중앙부죠. 그래서 독서의 중앙부는 강주중학교. 중학교라는 명칭은 2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이제 일본인 학교를 중학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고등보통학교 고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중학교를 습격하자는 학생들 향해 우리의 적은 일본인 중학생이 아닌 식민지 정책과 노예교육이다 설득하면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강주일보 들어가서 윤정기의 이제 무대도 부리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일제는 강주에서 후교동을 내리고 시위주도 학생들을 구속시켰다. 자, 11월 12일 강주 고보 학생들은 구속 학생을 석방해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문을 뿌리며 강주 형무소를 행진했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동참했다.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자 그 당시 강주와 전남 학생들은 동맹호하고 맞섰다. 신간에는 강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전국적인 민주군대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 단계에서 발각이 되면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죠. 예, 지도부가 이제 구속되면서 교체가 됐다. 자, 동맹후학과 시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수백 개의 학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강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시작된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확대됐던 이유는 앞에서 좀 독소회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이 곳곳에 학교에 있었고 이들 간의 연대가 강화돼서 예전에 한번 연대 동맹 후학도 했고 이런 경험이 이제 다시 이제 바탕이 됐던 거죠. 예. 자, 한국인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시위가 일어났고 시민들도 시위를 가세했다. 그래서 강주 학생 항의 운동을 참여한 학교는 320개 교가 이뤘고 참가 학생도 수만 명이 다했다. 자, 이후 재판에서 시정을 받은 학생이 강주에서 80명이 될 정도 치열한 항의 투쟁이었다. 그 결과 강주 학생 항의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강주 학생 항의 운동의 의의죠. 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장 보면 강조 학생항의 운동의 경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그다음에 직원의 학생 투쟁을 참가하자.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해라. 그래서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자 해갖고 한국인들의 교사의 민족 차별, 아니 일본인 교사의 민족 차별,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한 교육제도, 이원적인 학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1차에서 2차까지 한국인 학제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학제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권고자를 즉시 석방해라. 만행의 강주중학교, 중학교라니까 이제 일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시 폐쇄해라.
집회, 출판, 결사 자유를 획득하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비상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높아진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학생들의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자, 청년들은 1920년에 들어서 각종 청년회를 만들고 청년 조직에 관련된 내용은 그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야학 등을 운영하면서 민중계몽을 힘썼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학교별로 독서회든 비밀결사를 만들고요.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동맹후학 등을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식민지 교육 철폐와 그 다음에 그 한국인 본인의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1926년 이게 배경이죠. 이제 60만 세운동 배경 관련된 설명이고 1926년 4월에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공산당 학생단체 청도 일부 세력과 힘을 모아서 순종의 장래인 6월 10일 날 대규모 만세시를 계획했다. 예.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보면 또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한계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으로서 그 당시 사회주의 계열 권오솔과 김다약, 연희전문학교의 이병리, 박혁우, 천도균의 박래원, 견동진이 이제 주도했다. 자,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고, 요때 이제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 당시 성인 조직들이 이제 대부분 잡혀갔죠. 그래서 천도교 세력들과 조선공산당 세력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이어받았고, 일제 감시율을 뚫고 장례행실 행렬이 지나가는 곳곳에 경문을 뿌리며 독립운동을 외쳤다.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계열은 이 운동을 함께 준비하면서 민족 유일당을 만들어 힘을 합칠 수 있는 공간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의의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강주에서 한국 여학생을 신청하는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한국 학생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 자, 경찰이 일본 학생의 편을 들자 이에 분노한 강주 지역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강주 학생항해 운동이죠. 신간에는 이를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죠. 시민들이 가세, 투쟁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시위와 동맹화학은 만주와 일본 지역까지 확산됐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항일민중운동이다. 그래서 강주 학생 항일운동에 의의 쓰다고 하면 요거 쓰는 게 제일 안전빵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의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의의, 뭐 영향, 이런 것들 되게 주관적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제일 많이 나온 용어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보고 금성 교과서 좀 보죠. 자, 여기 뭐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등장이 있는데 요거 뭐 조선공산당 조직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에 설명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사회주의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학생 단체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조선공학회,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 서울학생구학부, 경성학생연맹 다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단체들이에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회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좀 다른 의미지만 사회주의와 그 당시 동일했어요. 예. 사회과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하고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60만 세 운동 관련된 내용을 금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 1926년 4월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순종의 장례식인 6월 10일 날 만세시를 계획했다. 그래서 시위 준비 과정에서 지도부가 권고됐지만 학생은 예정대로 만세시를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60만 세 운동을 주도한 학생층은 이후 앞에서 말했던 독수의 비밀교사 조직, 동맹화,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뭐냐면 활성화됐죠. 예.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26년부터 더 피크를 찍었잖아요. 28년, 29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식민지 교육 정책에 맞섰다. 또한 60만 세 운동 준비 과정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면서 민족 협동 전선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족협동전선,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도 쓰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민족유일당하고 민족협동전선은 좀 달라요. 예. 유일당은 그 간내나 만주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뭐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 어. 그래서 뭐 이당 치국이나 일당 일국주의라는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민족협동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좌우합작을 위한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민족유일당보다는 그 민족협동전선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게 맞아. 예.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근호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근데 교과서는 그냥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 별 차이 없이 그냥 쓰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좀 약간 구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뭐 민족유일당 계속 얘기하지만 국내에선 민족협동전선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60만 세 운동의 성격이 뭔가. 자, 여기 일본인 공장 직공의 촉파업, 그다음에 일본의 지주의 소작 거부 등을 통해서 아까 했지만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조 학생을 좀 건너뛰어서 인제 볼게요. 자,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의 식민지 교육 철폐와 학생의 본위 교육 실행, 학생 자치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동맹의학을 전개했다. 주로 학생들의 비밀 결사나 동맹의학을 주도했으며 전국의 중등학교에 독서회 같은 크고 작은 비밀 결사가 존재했다. 자, 이런 학생 운동의 조직화는 강조 학생 항의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강조 학생 항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밑에 있죠. 강조 지역의 독소의 중앙본부는 독소의 조직망을 활용해요 학생들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 자, 이것이 60만 세 운동은 지역 단위로, 예, 아니, 60만 세 운동이 좀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반면에 강조 학생 항의 운동이 뭐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죠. 이게. 자, 하여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신간의 지도부들이 강조 학생항의 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권고되기도 했지만 시위는 만주와 일본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강조 학생항의 운동은 학생들이 앞장서서 사회운동단체 연결 전민족적 어, 전민족적 항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의의를 두고 있죠. 여기가 이제 강조 학생운동 의의죠. 그래서 다른 그 교과서는 3.1 운동 이후에 최대 이제 뭐냐면 만세 운동이었다.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 단체와 연계된 전민족적인 항의운동이었다 해서 좀 약간 초점이 좀 다른 식으로 의의를 두고 있어요. 뭐 의의 두 개 쓰라고 하면 요거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강조 학생 항의운동 경문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 60만 세 운동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보면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의 자를 이제 획득해라. 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제도를 철폐해라. 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해가는데, 이 사회과학 연구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그 당시에 사회주의 의미예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는 치안유지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치안유지법이 이제 일본에서 실시한 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도 확대 적용해 갖고 실시했는데 일본의 치안유지법보다 더 강하게 조선에 적용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안유지법을 이제 할 때도 적용할 때도 사회가, 그러니까 마르크스 서적을 읽고 연구하는 거는 적용되지 않았어. 이거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대학교에서 연구 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전두환 시대 때도 마르크스 이론 같은 거 연구하려면 그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어. 왜냐면 막스 이론을 알아야지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우리나라 치안유지법은 요거보다 더 강해. 아예 읽지 못하게 해 버린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똑같이 우리도 사회과학 연구를 하다 우리가 단체를 결성하거나 뭐 행동을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 연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책을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예전에 이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봤거든요. 책을 보고 있었는데 뺐더라고. 그 책을. 저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 저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뭐 읽는다고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건데 모르겠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구호가 있는데, 요 관련된 구호 내용하고 60만 세 운동 구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2번 정도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아 이게 강조 학생 항의 운동이다. 이게 60만 세 운동이다.' 요런 것들을 인제 구별하려면 요거는 좀 비슷하니까 요게 계급투쟁적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여기에 좀 단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급투쟁적 어떤 구호들이 들어가 있으면 60만 세 운동, 아니면 강조 학생 항해 운동,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금성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미래인 보면 60만 세 운동 그 내용이 있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제 60만 세 운동의 전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60만 세 운동의 인제 전개 과정들이 쭉 있죠. 예. 그리고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 뒷부분부터 보죠. 60만 세 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 못했지만 이게 인제 한계점이죠. 일제 타도를 위한 민중이 실천할 구체적인 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었다. 또한 요게 이제 60만 세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의의. 그 요거는 요 교과서에만 있는 거야, 미래인 교과서. 예. 그다음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등이 연대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뭉쳐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있다. 그 민족유일당이라는 말이 인제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인제 여기는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민족유일당이라고. 근데 유일당은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예. 민족협동전선이라는 말이 정확해, 이게.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때 있고, 그래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60만 세 운동 이후 그다음에 학생회는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그때 이제 강주 학생 항해 운동의 중심을 비춘 강주 성진회가 그 대표적인 단체죠. 성진회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성진회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 성진회 간부였던 장재성이 나중에 독서회 중앙보다는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1929년에 강주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요 성진회도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한편 60만 세 운동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을 정면 비판 동맹후학 등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 그다음 강조 학생회 운동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요거 발달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죠. 요 의의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강조 학생 항해 운동은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해 운동이다. 의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그때 인제 민중대회 사건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신간회가 인제 뭐냐면 요걸 하다가 발각이 돼서 지도부가 완전히 구속되는, 강경파 지도부가 구속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강조 학생항해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에는 학생 시위를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했으나 일제가 신간의 간부를 대거 검거하면서 무산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강조 학생항해 운동의 경문이 있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요 2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자료를 통해서 강조 학생항해 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보라. 각자 읽어 보시고 요 예시대본만 한번 읽어 볼게요. 강조 학생항해 운동 초기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운동이 전개했지만, 이때는 이제 점차 시민 노동자 연대에서 요건 요때죠. 그 반지 항일 투쟁 성격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단순히 민족 차별 식민지 교육에서, 왜 민족 차별 식민지 교육이 왜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구조적 모순이 있겠죠. 그래서 반일,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제 항일 투쟁의 성격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신간에 관련된 내용은 기초에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신간의 부분을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